12차 시 오프닝과 클로징. 본강의 1, 4단계 오프닝 멘트를 개발해라. 누군가와 어떤 주제에 대해 논의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는 경우 대화의 시작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아마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상대방이 경계심을 풀고 마음의 문을 열도록 가벼운 화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런 후에는 이야기를 나눌 내용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언급하여 상대방의 관심을 유도하는 게 설득의 효과적인 순서이겠지요. 이처럼 대화나 상담에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일련의 순서가 중요한데 본론을 중심에 두고 앞과 뒤의 시작과 적절한 마무리로 구성하면 비교적 효과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는 것을 오프닝, 마무리하는 것을 클로징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고객을 만나서 상담할 때마다 항상 오프닝과 클로징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는 영업 상담을 시작하면서 오프닝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과 사례들을 설명합니다. 보통의 셀러들은 오프닝을 하면서 고객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가볍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날의 날씨에 대한 이야기나 어제 TV에서 보았던 개그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런 방법은 영업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이런 내용으로 오프닝을 한다면 여러분은 고객에게 상담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고 부실한 준비 상태에서 그냥 고객을 방문했다는 인상을 주게 되어 비전문적으로 보이고 고객의 신뢰를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오프닝은 가벼운 인사만 나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프닝이 갖는 의미는 고객에게 이제부터 진행할 상담이 매우 의미가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 상담을 통해 고객이 어떤 점에 도움이 되는지도 예상하게 만들어서 상담에 더욱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도 있죠. 오프닝을 통해서 이런 효과들을 얻으려면 오프닝을 제대로 하는 방법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고객을 처음 만나는 경우와 기존 고객을 다시 만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처음 만나는 고객에게 사용하는 오프닝은 4가지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소개, 방문의 목적, 예상 상담 시간, 상담에 대한 동의입니다. 여기서 기존 고객 상담 시 자기소개를 뺀 3단계 프로세스를 적용하면 됩니다. 먼저 처음 만나는 고객에게 사용하는 오프닝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단계로 자신에 대해서 고객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본인 소개를 할 때 소속과 이름만 밝히는 것처럼 누구나가 사용하는 진부한 표현보다는 상대방에게 임팩트를 주고 깊은 인상을 남기는 멘트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저는 ABC 회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김준환 과장입니다. 보다는 안녕하세요. 유선상에서 연락드렸던 어회사의 김준환 과장입니다. 저는 주로 생산 공정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관련하여 많은 컨설팅 경험이 있습니다. 처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표현은 고객에게 상품을 팔려고 방문한 게 아니고 고객 입장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성공하도록 만드는 목적이 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멘트는 셀러 관점의 상품을 파는 사람이라는 표현보다 고객 관점에서 고객에게 무슨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는 파트너인지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오늘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지 고객 가치 관점에서 전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제가 방문한 이유는 귀사의 수익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통해 제조원가를 절감하고 가동률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증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방문했습니다. 이런 오프닝은 방문한 목적이 고객에게 제조원가 절감과 생산성 증대에 도움을 드리는 상담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상담의 목적을 오프닝 때 언급함으로써 오늘 상담의 방향을 서로 예측할 수 있고 고객에게 전문가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고객이라면 더욱 고객 관점에서 가치와 이득을 줄 수 있는 멘트가 필요합니다. 이 예시처럼 한시적 가격 경쟁력이 아닌 지속 가능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언급하면서 고객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와 이득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유선상에서 원가 절감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가격 인하로 인한 한시적인 가격 경쟁력 확보가 아니라 향후 지속 가능한 원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프닝의 세 번째 단계는 상담 가능 시간이 얼마인지 고객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 통화에서 1시간 정도 시간 할애가 가능하시다고 알려주셨는데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지요? 처럼 전화통화 시 약속했던 시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은 상담 시간에 대해 처음 언급하는 경우 오늘 상담은 약 50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괜찮으신가요? 라고 예상 소요 시간을 먼저 언급해주면 됩니다. 이처럼 상담 소요 시간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한정된 시간 안에
상담 진행 속도를 관리할 수 있으며 상담을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끝까지 이끌어 갈 수 있게 해줍니다. 즉, 불필요한 상담으로 빠지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질문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셀러가 고객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진행하시는 공정이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또는 정확한 이해와 설명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처럼 말이죠. 이렇게 질문하고 고객이 좋다고 대답하면 여러분은 관련된 질문을 던져 발굴하기, 원하는 정보를 고객의 입을 통해 듣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고객은 질문을 해도 된다고 동의했기에 여러분이 묻는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비교적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이나 답변을 하게 만듭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오프닝의 4단계 프로세스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경우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고객에게 파트너로 인식되도록 소개합니다. 둘째, 오늘 상담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객 가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셋째, 상담 가능 시간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넷째,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상담에서 오프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본론의 대화 전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프닝이 이번 상담이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서 진행될 것인지 고객에게 전달하여 상담에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임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오프닝의 목적과 방법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적합한 오프닝 멘트를 사전에 준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강의 2, 3단계 클로징 멘트를 개발해라. 야구 시합에서 선발 투수가 1회부터 8회까지 좋은 공을 던지고 타자들도 안타를 쳐서 상대팀을 이기고 있습니다. 이제 9회 마지막 수비에 들어가면서 감독은 마무리 투수를 투입합니다. 그런데 투수가 공의 제구력에 난조를 보이면서 안타를 얻어맞고 실점을 하기 시작합니다. 8회까지 얻었던 큰 점수차가 점점 좁아지더니 역전 홈런을 한 방 맞고 경기에서 패배합니다. 선발 투수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안 되면 이긴 경기도 놓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업 상담에서 시작인 오프닝도 중요하지만 마무리인 클로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담의 승패가 갈리기도 합니다. 야구에서는 선수 개개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팀플레이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공격수와 수비수에 필요한 선수들을 선발할 때 전체적인 팀의 역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수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투수의 경우에도 선발 등판 전문이 있고 선발에 이어서 던지는 개투 전문이 있고 마무리 전문 투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필요에 따라 해당 영역의 전문 선수를 투입하여 경기를 승리로 이끕니다. 그런데 영업은 야구와 다른 점이 있는데 고객을 만나서 상담을 할 때 영업팀이 함께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셀러 혼자서 고객과 상담을 합니다. 따라서 선발 투수는 물론이고 개투, 마무리 투수 역할도 해야 하고 안타와 홈런을 칠 수 있는 유능한 공격수도 되고 상대방 선수가 친 안타성 타구도 잡아내는 수비도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무리일 겁니다. 다 이긴 경기도 마무리가 안 되면 역전패 당하듯이 영업 상담에서도 오프닝과 본론은 잘 진행했는데 마무리가 어설퍼서 다음 상담에 대한 고객의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여러분은 유능한 투수이고 안타를 치는 공격수이고 멋진 수비수가 돼야 합니다. 이처럼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천후 선수 역할이 필요하기에 영업이 어려운 것이겠죠. 야구의 마무리처럼 영업 상담의 마무리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업 상담을 마치면서 하는 클로징도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종료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진행한 상담에서 다룬 내용들을 고객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인상을 간직하도록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프닝에서 확인한 상담 가능 시간 동안 상담 목적에 부합되는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하는 클로징은 상담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다음 미팅에 대한 고객의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드는 하이퍼포머들의 클로징 방식을 연구하고 분석했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효과적인 클로징은 다음에 설명드리는 3단계로 진행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거론됐던 고객의 불안이나 문제, 그리고 니즈와 욕구 등이 무엇이었는지 재확인하고 고객의 주요 관심사를 다루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소장님께서는 빠르고 안전한 시공이 가능한 제품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이것은 니즈를 언급한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이것은
솔루션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요? 처럼 하거나 또 다른 예로는 월드인쇄가 업계 1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니즈입니다. 이에 대한 저희 솔루션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솔루션입니다. 클로징의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점과 가치를 요약하고 정리하여 여러분의 강점과 핵심 메시지가 고객의 머릿속에 정확히 기억되도록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제품의 높은 제거율이 이사님께서 원하시는 빠른 시공성을 가능하게 만들어 고객께서 원하시는 빠른 공정도 가능하다는 자사의 차별성과 이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저희 회사는 안정적인 품질과 클레임 제로 100% 보상으로 가동률 향상에 도움이 되고 4사이클 생산체제로 단납기 대응이 가능함을 말씀드렸습니다. 클로징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고객으로부터 다음 미팅을 위한 적절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최종적인 구매 계약을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한 발 더 가까이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진행 중인 건설 현장에 저희 제품을 적용하여 제거율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미팅을 위해 다음 주 언제가 좋으신가요? 또는 다음에는 생산팀과 같이 가동률 향상 부분에 대한 세부 미팅이 필요한데 언제가 좋으신가요? 또는 더 상세한 적용 사례를 원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려면 1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가능하신 일정을 잡아주시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클로징의 세 번째 단계에서 앞에 설명한 예제들처럼 셀러가 고객에게 다음 미팅에 대한 주제나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면 영업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고객에게 자신이 필요한 다음 단계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고객의 허락을 받내려는 시도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음 약속에 대한 제안을 고객이 흔쾌히 수락하도록 만들려면 본 상담을 잘 진행해야 합니다. 본 상담이 잘 진행되지 못했다면 앞에서 설명한 3단계 클로징도 제대로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야구에서 마무리 투수는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단 한 점의 실점도 주지 않았지만 공격수들이 점수를 내지 못하면 경기는 패배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좋은 마무리가 되려면 본 상담에서 고객이 불안해하거나 우려했던 문제들이 무엇인지 도출하고 그것이 심각성을 알게 만들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명확한 니즈를 도출한 후에 이것에 부합되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간혹 본 상담이 매끄럽게 잘 진행되었음에도 만약에 고객이 셀러의 다음 단계 약속에 대한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고객 입장에서 셀러의 제안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므로 이럴 경우에는 약속 요청의 내용의 수위를 낮게 조정하여 고객이 부담 없이 동의하도록 또 다른 플랜 B를 제안하거나 고객에게 다음 단계는 무엇을 주제로 누가 참가하는 미팅을 하면 좋을지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예를 들며 이렇게 제안을 하면 되겠지요. 김 이사님, 오늘 진행한 상담을 더욱 구체화하고 진전시키기 위해서 다음 미팅의 주제는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고 고객이 적절한 미팅 주제를 정하면 곧 이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말씀하신 주제로 미팅을 하는 경우 참가 대상은 어느 부서의 누구로 정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고객은 적합한 답변을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다음 미팅의 주제와 참가자들이 정해졌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할 게 있는지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고객은 다음 미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미팅 준비와 진행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는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클로징의 궁극적 목적은 오늘의 상담을 빨리 끝내는 게 아니고 야구처럼 경기에서 이기는 겁니다. 상담에서 이긴다는 것은 오늘의 상담이 고객에게 매우 유익하고 셀러와의 거래가 고객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걸 인식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고객과 다시 만나기 위한 다음 미팅의 명분을 만들어 다음 미팅을 하겠다는 고객의 약속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야만 영업상담이 지속되고 마지막 계약을 향해서 전진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하고 사례로 보여드린 것처럼 영업상담을 종료하면서 진행하는 게 바로 클로징입니다. 클로징의 3단계를 잘 기억하시고 연습하여 여러분이 만나는 고객들에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강의 3오프닝과 클로징 케이스 스터디를 배워서 활용해라. 영업상담에서 시작과 마무리에 해당되는 오프닝과 클로징의 역할과 방법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오프닝과 클로징은 매우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셀러들은 메인 상담만 신경을 쓰지 정작 오프닝과 클로징은 등한시합니다.
메인 상담이 고객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고 인식되도록 하려면 오프닝과 클로징도 미리 계획되고 준비돼야 합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프닝과 클로징의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프닝과 클로징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프닝의 단계는 새로운 고객인 경우에는 4단계로, 기존 고객이라면 3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1단계는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경우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고객에게 파트너로 인식되도록 자기소개를 합니다. 2단계는 오늘 상담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객가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3단계는 상담 가능 시간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4단계는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클로징은 다음의 3단계 프로세스입니다. 첫 단계는 상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거론됐던 고객의 불안이나 문제, 그리고 니즈와 욕구 등이 무엇이었는지 재확인하고 고객의 주요 관심사를 다루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점과 가치를 요약하고 정리하여 여러분의 강점과 핵심 메시지가 고객의 머릿속에 정확히 기억되도록 언급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고객으로부터 다음 미팅을 위한 적절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연습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진행할 예정된 영업 상담이 있으실 경우 여러 고객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곳을 선정하여 함께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이번 학습은 오프닝과 클로징에 대한 것이므로 오프닝과 클로징 사이의 상담 내용은 시간 관계로 생략하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프닝과 클로징 사례입니다. 먼저 오프닝입니다. 1단계 저는 귀사의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고 솔루션을 찾아내 고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릴 월드페이퍼의 김진수 차장입니다. 2단계 오늘 제가 방문한 목적은 업계 3위에서 1위로 올라선 귀사가 현재 처해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확인하고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3단계 오늘 상담은 미리 알려주신 것처럼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신지요? 4단계 그럼 제가 고객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필요한 제안을 드리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화면의 구현. 위의 사례는 1단계에서 고객을 처음 만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역할과 차별성이 있고 고객들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개를 받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이 셀러는 무언가를 팔러 다니는 평범한 셀러가 아니고 나에게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오늘의 상담이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에 무언가 도움이 되겠는데 라고 말이죠. 2단계에서는 고객사의 현재 상황에 대해 사전에 확실히 파악하고 상담에서 고객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지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셀러의 보편적인 역할을 언급했고 2단계에서는 고객 입장에서 관심사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오늘 상담 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전화로 상담 약속을 하면서 가능한 시간을 확인했더라도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가능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내부 사정으로 뭔가 다른 일이 생겼을 수도 있어 상담 중간에 예정보다 일찍 자리를 떠야 한다고 하면 낭패일 수 있으니까요. 4단계는 질문을 던져도 될지 고객의 동의를 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셀러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렇게 오프닝을 마치면서 본격적으로 다양한 질문들을 사용하여 고객의 답변을 이끌어내면 됩니다. 위와 같은 오프닝에 이어서 본 상담이 진행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클로징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1단계 고객께서는 업계 최고의 마켓쉐어뿐 아니라 수익면에서도 최고가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2단계 저희 제품의 높은 품질 관리와 사사이클 시스템이 공정, 손실률과 재고 비용을 줄여서 귀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공정에 저희 제품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미팅은 다음 주 언제가 좋으신가요? 화면의 제시. 이 클로징 사례에서 1단계는 고객이 업계 최고의 마켓쉐어와 최고 수익률 달성이란 니즈가 있음을 확인하고 2단계로 셀러의 솔루션인 높은 품질 관리와 사사이클 시스템이 고객의 공정 손실률과 재고 비용을 줄여서 고객이 원했던 마켓쉐어와 수익률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음을 납득시켰습니다. 그런 후에 3단계로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한 보다 발전적인 진전을 위한 다음 미팅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고객은 지금까지 진행한 상담 내용에 만족감이 높기에
당연히 다음 미팅에 대한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오프닝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클로징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미팅에 대한 고객의 약속을 받아내야 하고 그래야만 영업은 최종 계약을 향하여 앞으로 진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